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국정원 전직 고위급 요원들 문재인 대공수 사건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늘 소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2020년 뉴스데일리에 올라왔던 국정원 대공수 사건 폐지되면 안보 붕괴. 전직 정보요원들 울분의 기자회견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면 국가정보원 출신 전직 정보요원들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멈추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 국정원 전직 모임 명의로 서울 여의도 생태공원에서 개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직 정보요원들은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 국가안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며 국민들이 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30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정법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이를 경찰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연사로 나선 신원 국정원 전직 모임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계속 단독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 무엇이 그렇게 초조한지 모르겠다며 정보기관은 국가 안위를 지키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기관인데 이 기관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리면 안보는 누가 지키나라고 개탄했다. 신원 공동대표는 이어 박지원 국정원장은 전직 직원들의 면담 요청을 4주째 묵살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들 입장을 듣지도 않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국정원법 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용종 나라지킴이고교연합 공동대표는 평생을 국제정치를 공부한 학자로서 나라를 뒤흔들 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음모를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용종 공동대표는 간첩 수사를 위해서는 해외 정보와 국내 정보의 긴밀한 연계 필요하다. 북한 간첩의 90%가 외국을 통해 유입된다며 경찰은 해외 정보망도 없고 휴민트라는 인간 정보, 외국 정보기관의 협력 등의 역량을 활용해야 하는데 경찰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종 공동대표는 이어 지금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국군안보지원 사령부 경찰 해양경찰이 긴밀한 연계하여 대공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며 만일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면 연계체제는 와야 된다. 민주당은 또 찬양고무죄 삭제를 요지로 하는 국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마저 통과되면 간첩과 주사파의 천국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이용종 공동대표는 또 우리와 같이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한 나라 중 안보수사를 경찰에 맡기는 나라는 없다라며 산업행 사건,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등 북한과 연계되지 않았거나 연계가 밝혀지지 않은 반국가 행위에 대해 정보 수집이 불가능해진다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국정원 재직 당시 대공수사 업무를 맡았던 박완규 전 영국 대사관 공사는 국민들에게 대공수사권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박지원 전 공사는 제 나이가 80살이 넘었고 국정원에서 퇴직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런데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걸 보고 정말 너무하다 싶어 1인 시위까지 참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완규 전 공사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어떤 신부님이 다가오더니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하는지 묻더라. 그래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해줬는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간첩들에게 프리패스를 주는 꼴인데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너무 모른다며 어떤 사람은 경찰에 정보를 넘기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비밀 정보다. 그 정보를 경찰에 넘기는 게 쉬운 일이겠는가라고 통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제1차장을 지낸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 학원장도 연사로 나섰다. 염돈재 전 대학원장은 국가재정은 파탄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나라가 성한 곳이 없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한 뒤 반면 안보는 다르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염돈재 전 대학원장은 요즘 북한 간첩은 한국에 그냥 잘 정착해서 살고만 있으라는 게 그들이 맡은 임무다. 이들이 유사시에 어떤 일을 벌일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들을 추적하는 일은 국정원밖에 할 수 없다. 요새 간첩이 어디 있냐고 하는데 그건 마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할 위험이 없다는 주장처럼 얼빠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염돈재 전 원장은 그러면서 만일 유명 탈북 인사들이 암살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박지원 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 집회 금지 처분과 맞물려 장소를 옮겼다. 기자회견은 인적이 드문 여의도 생태공원에서 소수 취재진과 유튜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됐다. 국가정보원 전직 고위급 요원들로 구성된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이사장 임정혁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 대응을 위한 세미나를 30일 열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공수 사건은 문재인 정부 중반기였던 지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국정원법상 보안 정보를 삭제하는 형태로 본회의 문턱을 넘김으로써 경찰로 안보수사권이 넘어가게 됐다. 한마디로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 시한은 이제 1년 남짓 코앞에 다가왔지만 정작 안보수사 주관부처 논의는 거론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에 따라 마련된 것. 그런데 안보수사권을 이관받게 되는 경찰청 보안국 정보국마저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대공기능 역량이 흩어질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이하 안통현은 30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고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됐던 문제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 이유에 대한 진단에 나섰다. 먼저 임정영 안통현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군 안보수사 기능을 복원한 것처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조속히 정상화시켜 국가안보수사 공동체를 하루빨리 복원시켜야 한다라고 언급했고, 김호정 안통현 원장 또한 70여 년간 굳건하게 다져온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이 사실상 해체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평가, 바람직한 회생 방안을 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역량 강화 방안에 이어 제2세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진행됐다. 제1세션의 대공수사권 이관론에 대한 발제를 맡은 황윤덕 전 안보수사기획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산주의자들에 대응한 활동과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응한 정보활동, 즉 대공과 대정부 전복이라는 국정원의 2가지 핵심적 기능을 폐지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변혁시켜 영구집권의 저의를 가진 명백한 반국가적 입법행위라고 규정했다. 황윤덕 기획관은 민주당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입법 행태를 비롯해 그간의 대공역량 무력화 정책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해서 한국적 안보구조의 기본틀을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대공수사권의 회복은 통치자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 대중의 지성을 바탕으로 한 순차적 동시적 국가 안전보장의 체제가 회복과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토론에 나서던 서정욱 변호사 역시 북한 대남 공작부서에서 70여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전 정권이 정보기관의 눈과 귀, 사지를 절단했다라며 국가안보수사청의 설립을 제안했다. 장석관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그간 훼손된 국정원 대공기능의 정상화 노력이 지지부진함을 언급,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두 번째 세션인 북한전단금지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서 발제를 맡은 송광주 코리아선 진화연대 이사장은 동법이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본법의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정체불명의 과잉입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창우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이 강행 처리되어 법률적 정당성을 잃고 있다라며 통일정책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